안녕하세요. 핵심 속소 바로 응용하는 실무 어떻게 도시강 완성의 김혜숙입니다. 벌써 56강이네요. 연습되면 21번 시작을 합시다. 사용 명령 보겠습니다. 선 그리고요. 원 그리고요. 직사각형, 목깎기, 다각형, 축척, 간격 띄우기, 대칭, 배열, 자르기, 연장, 해치, 블럭, 삽입, 블럭 편집기를 이용을 해서 아래 보시는 4개의 예제를 또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51쪽 펼쳐주시고요. 시작하도록 하죠. 1번 예제 보겠습니다. 사각형이 지금 66으로 그려져 있네요. 단축키 알리시 첫 번째 포인트 찍고 66, 탭 66 엔터 눌러서 그렸습니다. 물론 사각형의 회전 옵션은 45도로 주고 하셔도 되고요. 이번에는 로테이트를 회전을 45도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간격을 7만큼 안쪽으로 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분해를 했습니다. 다음 이제 왼쪽에 이 부분을 그려야 되겠네요. 여기서 선을 먼저 보조선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중심선으로 보조선 하나 그려주고요. 간격을 띄우겠습니다. 하나는 23이고요. 하나는 7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은 외형선으로 도면증을 제가 바꿨고요. 이 부분 이제 필요 없어서 일단은 잘라내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부분입니다. 여기 부분은 여기 꼭지점이 어디까지 갔냐면 지금 여기까지 간 상황입니다. 길이는 제가 없는 상황에서 탭키를 누르겠습니다. 각도값 입력하라고 뜨잖아요. 이쪽이 사이값이 60이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20도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보이고요. 다시 한번 간격 띄우기 7만큼 하셔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럼 이제 자르기를 또 해버리면 되겠죠. TR 눌러서 끝에 필요 없는 부분은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이 이렇게 잘라내기를 하시면 이제 이 부분은 마련이 됐고요. 다음에 대칭을 하겠습니다. 미러 MI 눌러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칭 지우겠습니까? 아니요 눌렀고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부분 자르기를 통해서 도면을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이네요. 여기도 여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 여기도 사이를 없애주고요. 지금 여기가 보니까 끊어져 있죠. Shift 키 눌러서 제가 다시 연장을 했어요. 네, 자르기하고 연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Shift 키 누르면 서로 자유자로 사용하기 때문에요. 그거 이용하셔서 틀린 부분은 저처럼 수정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도면을 끝내볼까요? 마저 여기 자르기를 하고 여기만 중분 복습하겠습니다. LEN의 중분 옵션 한 10만큼 밖으로 나갈까요? 클릭해서 여기 중심선 부분 하나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각도 치수를 매겨서 60도가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맞죠? 네, 이렇게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번 예제 가겠습니다. 2번 예제는 사각형 90입니다. 90, 콤마 90 하셔도 되는 상황. 다음에 라인을 대각 방향으로 하나씩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팔각형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별 모양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가운데 보니까 반지름이 15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교차점과 중간점, 교차점을 연결을 하셔서 이렇게 별 부분 있는 걸 완성을 하고 여기는 제가 선택해서 지웠고요. 다음에 총 4개소입니다. 대칭을 하셔도 되고요. 원형 배열로 4개를 하셔도 되는데 여기 한번 대칭 한번 해볼까요? MI 누르셔서 객체를 잡으시고요. 엔터. 대칭선 첫 번째 쭉 대각선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대칭을 하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요. MI 이번에는 2개를 다 선택을 합니다. 엔터.
대칭 첫 번째 이제 여기 대각선이 되겠죠. 여기 하나 찍고요. 다음번 여기 하나 찍으면 대칭으로 4개를 완성을 했습니다. 다음번 사이에 다각형을 그릴 건데요. 원에 내접하고 있습니다. POL 엔터. 총 면의 수가 몇 개일까요? 총 8개입니다. 8 엔터. 폴리곤의 중심을 찍고요. 원의 내접이죠. 클릭을 하셔서 마우스를 끝점에다가 클릭을 하시게 되면 기체가 이제 완성이 됐고요. 다음에 솔리드 해치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치 클릭을 합니다. 삽입점 가기 전에 솔리드 형상 마련했고요. 다음으로 해치 색상을 가셔서 추가 색상 버튼 눌러서 30번을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다 30이라고 기입을 하셔도 되고요. 다음에 해치 투명도를 60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치 부분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이 솔리드 해치를 실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스페이스바 눌러서 나갔습니다. 거기 주의사항 하나 적어 놨습니다. 저희가 해치의 투명도를 줬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플로팅을 하실 적에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기 클릭을 하셔서 이전 플롯이라고 있습니다. 누르게 되면 방금 전에 했던 그 플롯 형상으로 바뀌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 플롯 투명도라고 있습니다. 이게 체크되어야만이 투명도가 있게 출력이 된다는 거 꼭 메모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 잠깐 볼까요? 범위를 윈도우로 찍겠습니다. 용지에 맞춤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미리 보기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불투명하게 보이시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예제입니다. 세 번째 예제도 팔각형이 그려져 있는데 이때는 모서리의 길이가 36입니다. 그래서 폴리곤을 작성을 하고 면의 수가 8까지는 맞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모서리 옵션을 써야 되겠죠. 첫 번째 포인트를 찍고 그 다음에 직교를 켜준 상황에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간격 36만큼 길이값 주어지고요. 다음에 간격이 3만큼 가고 다음에 10만큼 가고요. 또다시 선택하고 거리값 10 주시고 다음에 3만큼 또 이렇게 간격 띄우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끝점과 끝점을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선을 그려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형 배열을 하셔도 되고 또는 대칭을 하셔도 되는데 한번 또 대칭을 해볼까요? 이거랑 이거랑 선택을 하셔서 가운데 중간점과 중간점을 찍어서 이 부분은 대칭을 해주고요. 다음번에는요. 이것과 이것을 또다시 대칭을 할 건데 이번에는 대칭축을 여기로 잡을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아니요 눌렀습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여기 잡고 중간점부터 중간점 찍어서 대칭을 하시게 되면 이런 형상이 뜨고요. 이번에는 대칭 말고 그냥 원형 배열을 한번 해볼까요? 배열에 가셔서 원형 배열 클릭을 합니다. 객체 선택을 하고요. 엔터 눌렀어요. 그 다음 배열의 중심점은 이 다각형의 중앙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Shift 오른쪽 마우스키 눌러서 기하학적 중심을 켭니다. 그리고 나서 마우스 갖다 대면 기하학적 중심이 클릭이 되고요. 총 몇 개죠? 8개죠. 8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면 원형 배열로 한꺼번에 복사가 되고 연관은 끝인 상태에서 배열 닫기 하시면 또 3번 객체도 금방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쪽을 좀 앉혀볼게요. 다음 4번 예제인데요. 4번에 좀 절차가 있어요. 먼저 왼쪽에 그림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블럭을 하나 생성을 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그린 다음에 최종적으로 블럭 만드는 것을 블럭 편집기를 통해서 색상을 바꿔보자 라는 과정입니다. 또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객체입니다. 원을 좀 그려볼까요? 하나는 반지름이 40, 하나는 반지름이 30, 또 하나는 반지름이 20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원의 중심부터 여기까지 선을 하나 그려주고 그 다음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또 선이 가야 되는데 지금 135도 회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전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선으로 그려도 상관은 없는데 회전을 한번 오랜만에 써볼까요? 로테이트. 객체 선택했습니다. 엔터. 기준점은 여기가 되겠죠. 포인트를 찍고 그 다음에 복사 옵션을 눌러서 지금 이렇게 생긴 것이 135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그대로 135 입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장 EX 눌러서 여기까지 가주고요. 그 다음에 극좌표 30도를 설정을 해서 여기를 그리라고 나왔는데 그냥 저는 15도 똑같이 로테이트로 한번 또 해볼게요. 일단 지우고 해볼까요? 자르기로 여기까지 지운 상황. 다음 로테이트 객체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준점을 찍었어요. 복사 옵션 눌렀어요. 몇 도 회전이요? 15도 회전이요. 그 다음 트림을 이용해서 잘라내고 트림을 이용해서 잘라냈어요. 그 다음 반대편입니다. 반대편은 뭘 이용해요? 대칭. 객체를 잡고 엔터. 대칭선의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클릭을 하신 다음에 대칭이 됐고요. 모자란 부분은 연장으로 이었습니다. 반대편 갈게요. 어떻게? 다시 한번 밀어 객체를 잡고 엔터 눌러서 대칭 쭉 잡아서 반대편 만들었고요. 다음번에는요 30도 회전입니다. 라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건데 얼마인지 몰라요? 탭키 눌러요. 각도 30도 회전합니다. 30도가 이쪽 안쪽이기 때문에 저희는 90도에서 30도 빼서 60도로 설정을 해야지 되겠죠. 트림 자르고요. 다시 이쪽을 대칭으로 해서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부분이 됐고요. 지금 이거는 나무 심볼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조선들은 클릭해서 제가 지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형 배열을 한번 해볼게요. 원형 배열 클릭을 해서 객체를 잡고요. 엔터. 배열의 중심점을 찍어서 총 몇 개요? 6개 입력하시고 배열 닫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에서 뭐 하려고 했냐면 기준점을 가운데 포인트 찍어서 어떻게 나무 블록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블럭을 만들어야 되니까 단축키 어떤 거죠? B죠. 블럭. 이름을 어떻게 줘요? 나무라고 줘야 됩니다. 그 다음 기준점 선택점을 찍어서 여기 포인트를 찍고 객체 선택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범위를 찍어요. 엔터 눌렀어요. 그 다음에 유지를 할 거냐 블록으로 변환을 할 거냐인데 이거는 뭐 상관없습니다. 그냥 유지 상태로 해서 또 한번 차이점을 볼게요.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럼 현재는 달라짐이 없죠. 유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삽입 탭에 보시게 되면 나무라는 블록이 새로 생성이 됨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쪽에 화단 또는 주차장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여기에다가 나무를 또 앉혀보죠. 사각형을 그릴게요. R, E, C 첫 번째 포인트를 찍고 길이 130, 65라고 입력을 합니다. 분해를 좀 해볼까요? 분해. 그 다음에 아래쪽은 간격 띄우기 15로 되어 있습니다. 코너 부분에 못깎기가 되어 있네요. 반지름 10으로요. 못깎기 F 엔터. 잘 확인하십시오. 지금 모두가 자르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르기 모두 가셔서 자르기로 바꿔놓고 지금 반지름 10으로 설정이 되어 있네요.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설정하실 거면 반지름 옵션 눌러서 10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포인트 찍고 두 번째 포인트 나가버렸다면 스페이스바 눌러서 반복 실행한 다음에 선택하고 선택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이쪽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간격 띄우기가 좀 많이 되어 있네요. 하나는 15만큼 여기 끝에도 15만큼 들어와 있습니다. 마감을 할게요. 두 개의 평행선을 잡게 되면 이런 식으로 호가 생성이 되죠. 얘네 두 개 선택을 해서 중간점을 잡고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선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레이즈로 지웠습니다. 트림을 이용해서 이쪽 부분도 자르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도 자르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또 간격 띄우기를 하겠습니다. 얼마만큼? 25만큼 하나, 둘, 셋 이렇게 작업을 해서 25만큼 간격 띄우기 끝났고요. 최종적으로 여기는 또
또다시 자르기로 끝냈습니다. 다음에 거기 노트된 걸 봐주세요. 축척을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데 0.4배로 블럭을 갖고 올 겁니다. 삽입에 가셔서 나무를 그냥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갖고 와지잖아요. 그래서 삽입점을 바로 선택하시지 말고 이때는 축척을 갑니다. 그래서 축척 비율 매수로요 0.4배로요 적용을 하면 작아지죠. 그 상태에서 삽입점 포인트를 하나 이렇게 찍게 되면 블럭을 여기서 그대로 갖고 와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블럭 팔레트를 이용하신다 그러면 I 엔터를 눌러 주십시오. 여기 나무가 있잖아요. 여러 번에 걸칠 거니까 배치 반복을 적용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축척을 0.4배 적용을 할 거예요. 단일 축척이죠. 단일 축척 적용을 합니다. 축척 여기 나무 선택을 했습니다. 0.4배 눌러서 어떻게 해요? 포인트를 이렇게 하나씩 찍어 주시면 되겠죠. 극좌표 추적, 기체 스냅 추적에서 연장선 옵션으로 지금 이렇게 포인트를 찍고 한 번 더 마지막에 여기다 또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스페이스바 눌렀습니다. 방금 전에 오렌지색 보이는 거는 뭐죠? 자동 배치로 해서 먼저 임시로 보여준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블럭 편집기를 이용을 해서 나무 블럭을 색상을 92번으로 바꾸라 라는 겁니다. 그냥 더블 클릭 하셔도 되겠죠? 가셔서 나무 선택되어 있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럼 블럭 편집기라는 창이 한 번 더 뜨고요. 객체를 선택을 하셔서 홈 탭에 가셔서 특성 팔레트에서 바이 레이어 되어 있는데 추가 색상을 제가 92번으로 설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ESC 눌렀고요. 블럭 편집기를 닫기 합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뜹니다. 저장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거는 유지기 때문에 그대로인 상황이죠. 여기에서 블럭이 이제 92번으로 바뀌어서 작업이 되는 겁니다. 블럭 팔레트에서 단일 축척은 맞는데 만약에 체크를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삽입점이 어디 지정을 할래?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축척 비율도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0.4라고 입력을 해야지 삽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블럭 여기 팔레트에 보시면 단일 축척은 체크 해제하시기 맞는 거죠. 그리고 값을 주셔서 여기서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단일 축척이 아니면 그냥 축척을 하면 X, Y, Z 값을 물어봅니다. 만약에 X가 0.4고 Y가 0.8이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조금 길쭉한 이런 나무가 들어오겠죠. 네. 그래서 값을 주는 거 한 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치수 하나만 보고 갈게요. 어떤 거냐면 여기 네모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모 66, 네모 99 치수를 만들었는데 그 네모는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치수를 매기겠습니다. 마우스 갖다 대서 클릭을 했어요. 이 부분 정렬이라서 제가 정렬 치수로 첫 번째 포인트 찍고 두 번째 포인트 찍어서 이렇게 갖고 갔어요. 그러면 이제 두 개를 생성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하나라 그러면 마우스를 갖다가 문자에다 갖다 대고 더블 클릭을 하시면 커서가 맨 앞에서 깜빡거립니다. 여러분 특수 문자 한번 써보셨죠? 미음의 한자 키입니다. 미음의 한자 키를 누르셔서 여기에서 네모가 보여지는데요. 저는 주로 이거를 씁니다. 클릭을 하셔서 여백을 찍으면 네모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복습 차원에서 보고자 한다 그러면 명령어 중에 DE라고 했던 거 기억하세요? 여기에서 뭘로 갔어요? 새로 만들기를 갔어요. 그럼 0에서 깜빡깜빡 거리죠. 이 상태에서 미음의 한자 키를 눌러서 먼저 기호를 확정을 짓습니다. 그럼 네모 0 가죠. 이 상태에서 여백을 찍어요. 그런 다음에 치수를 선택합니다. 이거랑 이거랑 선택하시고 스페이스만 누르면 어떻게 되죠? 네모가 동시적으로 이렇게 생겨지겠죠. 요거 작업 한 번 더 보셨어요? 네모가 조그맣게 나오는 거는 이거는 글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글꼴에 따라서 네모 형상도 조금 커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56번에서 56 강좌에서 여러분 보시고자 하는 거는 뭐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